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의석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3D 처음 들어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혹시 3D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3D 제품은 되게 많습니다. 뒤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왜 3D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 20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일단 3D 혁신의 깃발을 꽂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끝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고요. 일단 목차는 현재 이제 기본적인 3D, 저희만이 갖고 있는 3D 개발 철학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스캐너 종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캐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D 스캐너는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저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3D 키를 이용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뭘 검사를 할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 가이드를 6가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3D가 저희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동영상 플레이를 한 거고요. 이거는 뒤에 보시면 구강 스캐너라고 산업용 스캐너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이거는 많이 봤죠. 빈피킹이나 픽앤플레이스 쪽. 실제 아래 영상들은 저희 이제 제품 갖고 실제 스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용도 실제 됐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차 용접하는 경우. 보시면은 3D는 적용할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니면 교통, 문화재 복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근데 일단은 범위는 일단 제조업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새 유행하는 챗봇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3D가 뭐냐? 정의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3D는 어차피 점으로진 데이터를 3D로 표현하는 건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저희 라운피플만의 개발 철학은 일단은 3D가 D로 다 시작해야겠죠? 일단 디퍼런스 차이, 높이가 될 수도 있고 깊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이 차이를 발견한다는 거는 검사한다는 거죠. 이거를 검사를 하고 결정한다. 검사를 했으면 이게 페일인지 엔진인지 결정한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심플하지만 여기에 모든 걸 다 담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 기술 자체는 여기 계신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사용만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기술을 저희 라운피플이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캐너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운데 나눴죠?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이쪽 왼쪽은 산업용, 오른쪽은 의료용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색깔이 틀려요. 의료용은 하얀색, 떼타면 안 되니까. 근데 제조용은 검정색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3D 스캐너가 있는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3D 검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영상을 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3D를 검사하는 그 큰 목표는 다 동일하고요. 의료용이라고 해서 산업용하고 이렇게 기술 기반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용에 많이 쓰이는 스캐너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접촉식인데 요거 같은 접촉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는 다 비접촉식입니다. 이제 실제 물건하고 접촉이 없이 하는 비접촉식인데, 두 번째가 스테레오 방식의 3D 스캐너고요. 세 번째가 프로파일, 네 번째는 구조강, 다섯 번째는 컴포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OF라고 해서 이런 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그 제품 적용 대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나은지 절대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제품을 검사하냐에 따라서
프로파일 스캐너가 가장 최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TOF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피플 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사람 지나가는 거 카운트하는 3D 스캐너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정밀도 같은 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고가의 프로파일이나 구조각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비용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건 이런 TOF 방식. 정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게 설치가 편한 제품, 이런 제품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캐너를 선정하실 때는 자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뭔지를 먼저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리면, 만약 고속 인라인 검사, 그 컨베이어 벨트에 고속으로 지나가는 제품을 검사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반대로 이런 접촉식 방식은 안 돼요. 이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또 적합한 게 이런 고속 인라인 검사에 적합한 프로파일이나 구조감 방식. 간단하게 두 가지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게 선정을 하시는 게 스캐너 선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조 라인에서 많이 쓰는 스캐너 세 가지만 딱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거는 프로파일 스캐너라고 저희가 일명 지칭을 하는데, 일단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단면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단면을 찍어서 그거를 합치면은 오른쪽과 같이 3D 영상이 나오는 거고요. 구조감 방식은 이 스캐너와 이 타겟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장을 동시에 찍습니다. 대신에 찍을 때 이 패턴 형상이 수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럼 높이별로 변한 이제 패턴 모양을 디텍션 해가지고 3D를 추출하는 거고요. 콤포칼, 이거는 이제 고정밀 제품이고 되게 좀 속도가 느립니다. 이 콤포칼 방식은 동일한 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장 포커스가 잘 맞는 위치의 이미지를 획득해서 오른쪽과 같은 영상을 만듭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 제조업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서로 결과물은 다 동일합니다. 3D 뽑는 거. 근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3D를 뽑느냐가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검사를 하냐에 따라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린 3D 스캐너, 특히 비접촉식은 이제 강원을 사용합니다. 그게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제품이나. 약점이 없는 스캐너는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점은 그 각자 회사의 기술력으로 극복을 최대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 나쁜 제품이냐 판가름이 나고요. 지금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스캐너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문제는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스캐너가 속도를 못 따라하는 경우 오른쪽 저쪽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3D 영상 자체도 되게 흐트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3D 영상 처리. 만약 대용량의 제품을 스캔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스캔을 못 합니다. 스캔하고 계속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정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알고리즘이 나쁘게 되면 이렇게 예시와 같이 정압이 틀어지겠죠. 그럼 스캔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운 게 영상 획득하는 게 반설이 높은 제품. 강원을 쓰는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반사된 빛을 디텍션 해가지고 3D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질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후처리 과정 아니면 강압적인 설계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뒤에서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이제 고속 스캔. 근데 스캐너는 무조건 빨라야지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인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스캔을 많이 찾는데, 제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은 고속으로 촬영한 영상을 3D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복합하냐. 이거는 오픈 소스 가지고만은 개발이 안 되고요. 항상 자기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이거는 2D 라이브 이미지고요. 실시간 스캔이 되는 형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포지셔닝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지막 장과 전 장에 중복되는 영역을 찾아서 계속 접붙이는 형태의 정압 기술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쪽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처럼 이제 차량 디텍션. 그래서 3D 스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정압 기술입니다. 정압 기술.
매칭하고 정압은 틀립니다, 약간.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마커를 사용하는 경우. 아까 그 트래킹, 포지션 트래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품이 크게 되면은 나누어서 스캔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그 레퍼런스 기준점을 잃게 돼서 이렇게 마커를 부착하고 스캔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D 정압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만의 특수한 정압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강 스캐너도 마커를 안 붙이고 그냥 실시간으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모션 블러 또는 진동 보정인데, 실제 인라인상에서 진동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요, 스캐너가. 근데 그 영상을 그대로 검사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자체가 약간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후처리를 통해서 검사에 필요한 이런 영상을 꼭 도출을 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물결 무늬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은 깨끗하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저희 3D 프로파일 스캐너 가지고 스캔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베어 벨트 노이즈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튀는 거고요. 그 벨트 노이즈를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색깔이 약간 울퉁불퉁할 거예요. 3D는 그 색깔이 높이를 뜻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색깔은 되게 균등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데 울퉁불퉁해요. 지금 모니터 때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개선을 한 거고, 아니면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진동폭이 확실히 개선이 된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할 때는 이런 후처리, 특히 진동에 좀 강건한 특성을 가지는 스캐너가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D 영상을 스캔할 때는 반사량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의 스파이크성 노이즈로 이제 스캔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너무 없는 경우는 아예 또 영상 스캔이 안 됩니다. 하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는 이제 반사가 되게 심한 경우, 실제 자동차 실린더 표면인데 보시게 되면 깨끗한 3D 영상은 직접 보실 수, 이건 저희 제품이 진짜 스캔을 한 거고 실제 필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강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재질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살려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표시를 하는 기술도 있고요. 아까 반사가 높다는데 반사가 꼭 표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색상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색상에.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조사하게 되면 그걸 흡수해버려요. 보시게 되면 이런 흰색이나 적색 같은 경우는 반사량이 딱 스캔하기 딱 좋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검정색 아니면 이런 레진 같은 경우는 반투명 재질도 많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색상에 상관없이 다 균등하게 스캔되는 걸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가장 많은 불만 사례가 접수되는 건 일단 반사나 반사가 없을 때 영상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의한 진동에 대한 수처리가 좀 부족한 경우, 이런 게 좀 필드 분량이 가장 많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실제 예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기술력은 다 확보하고 실제 필드에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확보한 기술 가지고 지금부터 실제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회사명은 말씀 못 드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외관 검사하고 용접 검사. 전기차 배터리 용접 같은 건 자동차 용접하고 틀리게 되게 경면 재질입니다. 경면 재질.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성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레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노이즈성이라서 검사 에러에 다 영향을 미치는 팩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파우치형의 외관 검사, 이런 찌그러짐하고 이렇게 형상 분량. 요거는 2D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건 배불뜨기. 배불뜨기는 2D 검사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3D로 한 거고요. 다음은 실제 LCD 대형 TV 판넬의 투명한 레진 검사 사례입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이 레진 검사를 왜 하게 되냐면 대형 TV 같은 경우는 점점 두께가 이제 얇아집니다. 근데 이 레진이 더 높게 도포가 되면은 케이스 자체가 조립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 같은 경우는 항상 레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실제 이거 같은 게 이제 2D 검사 촬영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상에서는 어디가 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D 높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높이 헤이트맵이 표시되기 때문에 어디가 도포가 안 되고 어디가 도포가 끊어졌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건 실제 포인트별로 이제 어떻게 형상이 변경되는지 예시를 찍은 겁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가이드. 이제 로봇, 협동 로봇이 이제 점점 많이 확대가 되는데, 로봇하고 이제 3D하고도 같이 이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D가 직접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로봇이 어딘가를 짚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이제 3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으로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커넥터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라인 프로파일, 레이저 라인 스캔을 해서 실시간으로 좌표값을 던져주면 로봇이 갖고 와서 픽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린 거는 검사 영역이나 아니면 검사해야 할 대상 이런 게 위치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브레이크 패드 사례 같은 경우는 불량이 어디에 생길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점만 추출해서 전체 빠른 속도로 보시게 되면은 2D로 보게 되면 어디가 불량인지 모르는데 딱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 이제 주황색인데 여기 이렇게 색깔 틀린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을 검사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기와 같은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핀이 있으니까 잘 2D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3D 스캔을 하게 되면 딱 명확하게 표현이 되니까 핀이 박혔는지 아니면 제대로 높이가 박혔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매칭 검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까다롭고 실제 많이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비정형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을 검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이구나. 그러면 이런 3D 제품을 아까 말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뭐 고객님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6가지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정밀도, 소프트웨어 확장성, 그리고 가격, 그리고 마지막 유지보수. 편의성은 뭐 아시겠지만 설치가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지 좋은 제품인데 설치만 편리하게 하고 사용도 편리한데 성능이 안 나오면 또 그건 좋은 제품이 아니죠. 그리고 정밀도. 제가 고객하고 만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건 정밀도입니다. 무조건 정밀한 제품을 달라. 근데 이거는 잘못된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는 어떤 제품을 검사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류 박스의 택배 사이즈를 검사하고 싶다. 이거는 고정밀 스캐너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크론 단위로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로파일이랑 저가 사양의 스캐너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밀 리버스 엔진을 할 때는 이제 고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제품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이 됐다는 거. 제품을 선정하실 때 항상 지속적으로 릴리즈가 되고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같은 하드웨어 제품이라도 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뭐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확장성. 이제 하나의 스캐너 가지고 대형 제품을 촬영을 못하니까 하나의 스캐너 촬영을 하되 그 촬영을 합성하고 아니면 두세 대 복수의 스캐너로 합성해도 문제없는 제품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항상 멀티 스캔 모드가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격. 3D 스캐너는 되게 고가입니다. 근데 고가인데 이걸 구매라는 개념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왜냐면 1, 2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가격 차이가 싸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가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지보수. 지금 말씀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설령 필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대응하고, 그래서 크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구매를 하실 때는 이 6가지만 유심히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라운피플은 이 6가지를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스 가서 좀 체험해 보시고요. 오늘은 라운피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